짱글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사에 대해서, 특별히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계사와 의문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의문사랑 관계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을 알고 싶으면 한번 육하원칙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OW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H라고 하는데 OW는 뭐가 있을까요? who, 누가, 또 예를 들면 when, 언제, where, 어디에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1H에 해당되는 것은 how, 어떻게가 되겠네요. 잠깐만. 육하원칙에 보니까 진짜 다 W 하나만 빼놓고 how 빼놓고 다 진짜 W네? 바로 그겁니다. 신기하게 의문사는 대부분 혹은 전부 다 WH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WH로 시작되는 how 빼놓고요. 이렇게 WH로 시작되는 말과 how는 의문사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의문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의문사가 아니면 100% 관계사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의문사랑 관계사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맞습니다. 의문사가 아니면 100% 관계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관계사가 아니면 100% 의문사입니다. 독해라는데 이게 물어본 말이 아니에요. 의문사가 아니야. 그러면 관계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해보니까 관계사로 도저히 해석이 안 돼. 그럼 뭡니까? 의문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명심하시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WH로 시작되는 말과 how는 관계사 아니면 의문사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독해할 때, 해석하실 때 제발 다른 것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명심하고 해석하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해석의 변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who와 which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who를 관계사, who를 관계대명사, who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o인데 who를 살펴보기 전에 아까 이제 관계대명사 who를 살펴보기 전에 아까 의문사 얘기를 했었죠. 자, 의문사를 한번 봅시다. who가 의문사로 쓰이면 뭡니까? 그렇죠. 누가, 누구. whom은 의문사로 쓰이면 뭡니까? 누구를. whose는 의문사로 쓰이면 뭡니까? 누구의. 잠깐만, 공통적으로 뭡니까? 누구란 말이 들어갑니다. 아, 사람에 쓰이는구나. 의문사로 쓰였을 때 사람에 쓰이는 의문사구나. 그럼 관계사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관계사로 쓰였을 때도 who, whom, whose는 사람에 쓰이는 관계사입니다. 첫 번째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에 쓰이는 겁니다. 두 번째. who가 누구든 누가 또는 누구를 누구의 의문사로 쓰였을 때 뭐랑 비슷한가요? he, him, his랑 비슷하죠. he가 주격, him이 목적격, his가 소유격. 그거랑 똑같습니다. 관계사로 쓰였을 때도 who, whom, whose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사람에 쓰이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자,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관계사를 갖다 여러분들 관계사를 알려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플러스 기호가 등장을 하고 또는 뭔가 두 개의 문장이 막 합쳐졌다고 배우고 합니다. 그렇게 줘봤더니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또 해석을 할 때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 창문을 깨뜨린 소년 이렇게 해석을 갖다 하라고 배우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해석도 나쁜 해석은 아니지만 이 해석은 나중에 의역할 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뭐라고요? 부탁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꼭 해석을 하십시오. 자, 어떻게 해석하냐? 자, 이게 직역 요령입니다. 직역 요령입니다. 자, 아까 who, whom, whose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사람에 쓰인다는 걸 알았고 각각 who, whom, whose라고 하는 건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냐? 그자를 붙여서 해석합니다. 그자를 붙인다는 게 뭐냐? 그자를 붙인다는 게 뭐냐? 앞에 걸 받습니다. 뭐라고요? 관계사는 앞에 걸 받습니다. 뭐라고요? 관계사는 앞에 걸 받습니다. 즉, 앞에 걸 받는다는 뜻이 그자를 붙인다는 말이고 그자를 붙인다는 것이 앞에 걸 받는다는 말입니다. 뭔 소리냐? 예를 들면 야, 나 어제 한 남자 만났는데 말이야. 그 남자 괜찮더라. 그 남자.
또는 야 어제 케이크 먹었잖아. 야 그 케이크 정말 맛있던데 그 자를 붙였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명사, 앞에서 언급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뜻할 때 우리는 그 자를 붙입니다. 아하, 관계사를 해석하는 요령은 뭡니까? 그 자를 붙여서 앞에 걸 봤습니다. 알겠죠? 좋았습니다. 그 자 붙이는 거 알았습니다. 두 번째, 앞에가 사람입니다. 왜? 후, 훔, 호스는 사람에 쓰이는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알겠죠? 그 사람. 여기라고 한다면 뭐 그 소년, 그 여자, 그 소녀, 그 소년 이렇게 그 사람, 그 소녀, 뭐 그 여자 이렇게 봤습니다. 알겠죠? 그 자를 붙여서 사람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 주격은 은, 목적격은 을, 소유격은 의를 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 훔, 호스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사람에 쓰이는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앞에 걸 받아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 사람은, 을, 의라고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 끝입니다. 너무 쉽죠? 아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좀 해석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해석하는 요령을 드디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그 소년을 아는데 앞에 걸 봤습니다. 그 소년, 그 자 붙입니다. 그 소년, 은이죠. 주격이니까. 깨뜨렸다. 그 창문을. 나는 소년을 아는데 말이야. 그 소년이 창문을 깨뜨렸다. 어떤 소년이에요? 창문을 깨뜨린 소년이죠. 아, 먼저 직역을 하고 뭐예요? 머릿속에서 방금 한 것처럼 창문을 깨뜨린 소년처럼 의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 저게 여잔데 말이야. 소녀인데 말이야. 그 소녀를, 그 여자를, 목적격이니까 를 그들이 찾고 있어. 어떤 소녀입니까? 그들이 찾고 있는 소녀죠. 그죠? 소년도 말이야. 그 여자를 그들이 찾고 있대요. 그들이 찾고 있는 소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의역이고, 처음에는 직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이 소년인데 말이야. 이 사람이 소년인데 말이야. 그 소년의 또는 그의 아버지는 선생님이래. 소유격이니까 그 소년의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소년의 아버지는 선생님이래. 어떤 소년입니까? 아빠가 선생님인 소년이죠. 이렇게 의역은 나중에 하더라도 꼭 잊지 말고 직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엔 위치입니다. 위치, 의문사로 먼저 접근해 볼까요? 의문사로 접근하면 어느 것이란 뜻입니다. 위치는 어느 것. 그죠? 아하,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사물에 쓰이겠구나라고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주격과 목적이 똑같네요. 주격과 목적이 똑같지만 위치라고 하는 건 사물에 쓰이는 관계대명사고, 잠깐만, 후스. 뭐야 이거? 사람에 쓰이는 관계대명사 후스를 빌려왔네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물에 쓰이는 관계대명사도 후스, 소유격인 경우에는 후스를 쓰구나. 정리하면 주격, 목적격, 사물에 쓰이는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은 각각 위치를 쓰고, 소유격은 사람에서 빌려와서 사물에 쓰이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후스를 쓰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 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앞에 걸 봤습니다. 그 물건이니까 것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것. 주격이면 은, 목적격이면 을, 소유격이면 의. 정리하면 관계대명사, 사물에 쓰이는 관계대명사 위치, 후스는 그것, 은, 을, 의.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것, 은, 을, 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직역을 하고 나중에 의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볼까요? 쉽습니다. take the book. 나는 그 책을 가질 건데 말이야. 주격입니다. 그 책, 앞에 걸 봤습니다. 그 책, 앞에 걸 받아서 그 책은 주격이니까 있다. 어디 위에? 책상 위에. 어떤 책을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책을 가져갈 거라는 겁니다. 나 책 가져갈 건데 그 책은 책상 위에 있네. 뭡니까? 아하, 책상 위에 있는 책을 가져간다. 의역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것은 사전인데 말이야. 앞에 걸 봤습니다. 그 사전 또는 그것을 목적격이니까 내가 어제 샀어. 어떤 사전입니까? 내가 어제 산 사전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책 한 권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앞에 걸 봤습니다. 그 책 또는 그것의 소유격이니까 그것의 표지는 검정색이야. 어떤 책일까요? 그렇죠. 표지가
야, 책 한 권인데 그곳의 표지가 검정색이 뭡니까? 표지가 검정색인 책이죠. 그죠? 먼저 직역하고 의역하십시오. 꼭 그래야 되나요? 예, 그래야 됩니다. 먼저 직역하고 의역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성도 높아집니다. 약속합니다. 정말 그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좀 믿어주세요. 끝인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격을 표현할 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whose 말고 of which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of는 소유격을 뜻할 때 어포스트로피 s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소유격을 표현할 때 of를 쓰지요. 두 번째,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한다? 앞에 걸 받습니다. 그걸 그대로 넣어서 해석하면, 그 원칙을 그대로 넣어서 해석하면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앞에 걸 받습니다. 그 책. 잘못 표시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앞에 걸 받는다는 게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요거죠. 이렇게. 요 책을 받습니다. 그죠? 다시 정리하면,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앞에 걸 받습니다. 그 책의 표지는 검정색이야. 그렇구나. 소유격을 표현할 때 of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앞에 걸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요것을 해석할 때 그 책의 표지라고 해석하면 되니까 역시 또 다른 소유격 관계대명사, 사물에 쓰이는 또 다른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를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 중요하지 않지만 가끔 시험제 나온다기보다는 독해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예외라서 약간 놀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이제 설명을 갖다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문장들, 즉 허물 없이 예를 들면 회화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친구랑 대화한다든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는 자리에서는 의문사나 관계사, 의문사 관계사 똑같죠. 그죠? 의문사 관계사 WH로 시작되는 말은 둘이 관계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의문사나 관계사로 whom 대신에 놀랍게도 뭐예요? who를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을 때는 whom,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hom 대신에 아마 who를 갖다 그냥 대충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면 의문문입니다. 자, 원래 whom did you meet을 써야죠. 누구를 너는 만난 일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whom을 쓰지 않고 뭐예요? who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 Who did you meet? 두 번째, 이번엔 관계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인데 말이야. whom, 그 사람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whom을 써야죠. 그 사람을 너는 알아야 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whom을 써야 될 것 같지만 whom을 쓰지 않고 가끔 who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this is the person who you must know라고 쓰기도 합니다. 예외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쉽게 배우자는 건 아닙니까? 예외가 좀 있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영어, 특히 관계사를 쉽게 한번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짱으리셨습니다.